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저는 이 8세대 골프 본편 시승기를 끝내고 퇴근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오늘 주말이거든요. 좀 주말에 일해가지고 약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근데 화가 난 것 치고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진짜 오랜만에 좀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차를 찾은 것 같아서 뭐 주말에 일하는 것 치고는 기분이 굉장히 조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와 진짜 스포티지 이후로 올해 산다고 했던 차가 두 번째가 바로 이 8세대 골프입니다. 진짜 제 영상을 오래 봐오셨던 분들은 홍씨는 디젤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 물론 디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8세대 골프는 진짜 미쳤어. 진짜로 이래서 정말 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타시는구나 요걸 느꼈어요. 정말 이 진동소음도 디젤차 치고 잘 잡았고 운동성이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타면 탈수록 나 운전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운전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좀 약간 차를 좀 스포티하게 내모라도 차가 다 버텨줍니다. 이 차체 강성도 단단하고 또 이런 핸들링도 진짜 재밌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이에요. 차도 막 롤링도 없고 막 다 막아줘. 내가 막 운전을 그냥 뭐같이 해도 차가 다 버텨주는 거예요. 야, 너 좀 운전 좀 살살 해라. 이번까진 내가 봐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반자율 주행 ACC 어댑티브 크루즈를 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전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폭스바겐 이 ACC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런 차선 유지라든지 이런 가감속되는 게 조금은 와일드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퀄리티가 좀 그냥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이 신형 골프에 탑재가 된 ACC는 진짜 정말 좋아졌어요. 약간 벤츠 것까진 아닌데 벤츠의 한 반 정도 따라잡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확실히 요런 가감속되는 느낌도 좋고, 특히나 이 차선 유지 기능도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차선 변경 기능은 테슬라 빼고는 요즘 없다 보니까 이런 건 또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딱 차선 변경했을 때 알아서 차가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뭔가 운전의 재미가 더 없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정말 운전의 재미는 진짜 거의 막 G70급으로 좋은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을 넘으면은 승차감이 막 엄청 좋진 않아요. 확실히 운전의 재미를 잡고 또 코너링 이런 것들을 잡다 보니까 승차감은 아주 살짝 놓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승차감이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런 핸들링에서 이런 노면 소음만 빼면 진짜 완벽한데. 근데 승차감 좋으면서 잘 달리는 차는 사실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다 만족스러운 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우면 또 가격이 불만족스러울 것 같긴 해요.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차는 지금 프레스티지예요. 그래서 정가가 3,700만 원 정도고, 이제 기본 트림을 사게 되면은 뭐 파이낸셜 이런 거 할인 프로그램 다 껴서 3,300이에요. 그럼 뭔가 수입차, 이 독일 차인데 또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야. 그런 차가 3,300이다? 이거 뭔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요즘 소나타 탈만한 옵션을 넣으면은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소나타 탈 바에는 그냥 이 독일차, 이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폭스바겐의 골프 타는 게 뭔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운동성도 너무 좋고, 차체 크기도 밖에서 봤을 땐 작은데 안에 타게 되면은 생각보다 좁지는 않아요. 한 소형 SUV, 요즘 소형 SUV 공간 되게 잘 나오잖아요. 딱 그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뭐 짐들은 다 만사 오케이고,
진짜 사람 둘이서 타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넷이서 타더라도 나쁘지는 않다, 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방면으로 뭔가 장점이 많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 뭔가 살만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또 이제 뭐 옵션 뭐 그냥 기본 트림은 다 빠지니까 또 프레스티지 가면은 뭐 할인 껴도 한 3,000, 한 400, 500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뭔가 또 가격군이 겹치는 게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 깡통을 사면은 또 그 3,500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요즘 또 르블랑 그런 트림 3,500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가격군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해진 것 같아요. 물론 할인 많이 해주고 있긴 한데,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진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본 트림이 3천만 원으로 나왔다? 저 그러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계약금 넣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기회 아니면 절대 탈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딱 들거든요. 마치 그 7세대 제타처럼. 제타도 그래서 진짜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만족감이 높지가 않았어요. 막 내장재도 너무 막 저가 소재가 났었고, 주행 감각도 생각보다 별로였고, 승차감도 진짜 안 좋았고, 이런 소음 대책도 너무 시끄러웠고, 여러모로 별로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타는 뭐 할인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골프는 진짜 얘네들이, 이 폭스바겐이 진짜 엄청 고심한 끝에 이 가격을 낸 것 같긴 해요. 진짜 3천만 원대에 팔면은 뭔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트림을 3,300에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진짜 한 1, 200만 더 할인해 줬으면은 바로 이 계약 고. 사실 이 차가 TDI 디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로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GTI 왜 그걸 왜 안 들어오냐, 골프하면 GTI 아니냐. 이전 세대에는 GTD라고 고성능 모델인데 디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좀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니 고성능 모델 놔두고 왜 자꾸 기본 모델만 들어오는 건데, 가격도 뭐 할인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만 막 그랬는데, 막상 이 관심도는 GTI가 높기는 한데 판매량은 이 TDI가 훨씬 많습니다. 국산으로 비교를 하자면 아반떼 같은 거예요. 아반떼와 아반떼 N, 이거 둘 중에 고민하면은 딱 아반떼 N이지 않냐. 야, 아반떼 N? 그걸 왜 안 사고 꼭 사야 되는 차야, 이러는데 막상 이 판매율을 보면은 그냥 아반떼가 넘사벽으로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성능, 이런 고성능보다는 가격군,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와 또 뭐 전체적인 뭐 공간이라든지 뭐 유지에 있어서 그냥 합리적인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차를 4일 동안 타고 다녔는데, 진짜 타면 탈수록 이거를 진짜 지금 계약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있는 차를 처분하고 이걸 살까 말까 진짜 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진짜 엄청 크게 들었던 차예요. 진짜 살까 말까 간만에 이 홍씨의 지름신이 오게 하는 차였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내장재가 조금 요즘 차에 비해서는, 특히나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가죽이 진짜 별로 없어요. 가죽은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게 답니다. 나머지는 뭐 다 패브릭 아니면은 조금 뭔가 그래도 디자인틱한 그런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낮에 봤을 때는 조금 좀 실망 포인트가 많긴 한데, 밤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뒷자리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 준준형 세그먼트에 2열까지 챙긴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30가지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꾸면은 이 클러스터까지 연동이 돼가지고, 이런 뭔가 무드등, 이런 컬러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요즘 차 느낌이 나요. 딱 수입차 그 느낌. 벤츠도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막 64가지 막 엄청 막 다양하다 막 그런 걸로 많이 어필을 하잖아요. 뭐 벤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세미 벤츠를 탄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연비가 지금 미쳤다. 연비가 여러분 지금 26km예요. 장난 아닌데? 이거 기름 냄새만 맡고 가는 차 아닌가?
제가 본편 시즌기 때는 가고서고 포인트가 많았고 이제 고속주행 포인트도 있긴 했지만 이게 합산되다 보니까 연비가 한 17, 18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진짜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계속 그냥 탄력 주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게 연비가 리터당 27km가 나왔습니다. 오! 진짜 간만에 이렇게 연비 좋은 차 탄 것 같아요. 와, 연비 27km 진짜 와우. 너무 좋은데요? 해치백, 저도 해치백에 가까운 차를 타서 이 해치백만의 장점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해치백이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작은 차체에 비해서 공간 효율성이 진짜 좋습니다. 큰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고, 또 두 번째는 차체가 작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진짜 편해요. 그냥 아무데나 다 파킹 오케이. 진짜 그게 너무 좋고, 막 옛날 건물들도 다 갈 수 있어요. 진짜 좁아도 다 갈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핸들링이 진짜 좋아요. 이게 차체가 낮고 또 고속 안정성도 좋다 보니까 이런 코너, 지금도 약간 코너긴 한데 이런 코너에서 정말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정말 이 진가가 제대로 발휘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해치백의 장점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해치백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디자인 면에서 호불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해치백의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극소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싸리 그냥 이렇게 큰 SUV 아니면은 좀 이렇게 중후해 보이는 세단, 요 두 가지 아니면은 좀 선호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벌써 목적지에 다 와가네요. 이게 진짜 운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살까?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